되죠? 마지막에 이제 팽창인데 이거는 화학샘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나머지들은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화학샘이 만약에 팽창을 했다라면 따져야 됩니다. 당신은 화학샘이 아니다. 어디 물리선생님이 하는 걸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래서 그 팽창 이거는 물리적 변화에 해당합니다. 그럼 팽창을 하면 어떤 물체를 딱 갖다 놓고 열을 딱 가해서 온도를 높였더만 열을 가는 건 뭐 이전 단계고 모르겠다 해놓고 온도가 올라왔다 하니까 이게 슬쩍 늘어나요. 그래서 요만큼의 변화가 생기죠. 그럼 이 변화하고 온도 변화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길이의 변화와 온도의 변화가 비례하겠네. 근데 그러면 이 여기에 어떤 물질을 놔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으니까 그 물질의 정도를 이거 알파 써버렸네. 갑시다. 물질의 정도를 그냥 알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또 뭔지가 또 중요하겠죠. 처음에 1cm짜리를 가지고 했느냐, 2cm짜리가 했느냐. 당연히 2cm가 2배만큼 더 늘어날 겁니다. 2cm라는 건 요 2개짜리니까 늘어나도 2배만큼 더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얼마짜리였나? 요걸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얘들에 쓰인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겠죠. 뭐 철기를 만드는 철의 팽창률 혹은 젓가락 쓰는 스테인리스의 팽창률, 금의 팽창률 다 다를 텐데 걔들은 온도 1도 변할 때 변화한 길이입니다. 최종 길이가 아니라. 그럼 그걸 단위 길이당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요 개념 앞에서 뭐 배웠습니까? C 배웠죠. 어떤 물질당 온도 1도 변할 때 출입하는 열, 단위 질량당. 비열이라고 했고 이거는 팽창률. 그것도 무슨 팽창률? 길이가 변하니까 길이 팽창률. 그러면 똑같은데 단위 넓이당 온도 1도 변할 때 넓이가 변하는 게 나올 거고 단위 부피당 온도 1도 변할 때 부피의 변화가 나오겠죠. 이거는 잘 안 쓰고요. 얘들은 베타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씁니다. 그럼 이거는 길이 팽창률. 이거는 부피 팽창률. 그럼 이름을 짓자면 여기는 넓이 팽창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흐름을 쫙 가지고 써주면 지금의 길이란 원래 길이에다가 변한 걸 집어넣을 텐데 변한 걸 보니까 요 세 개더라. 그래서 원래 거 빼고 원래 있는 거 받고 더 이게 복리 계산이죠. 처음 돈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서 최종 돈이 되는데 이자 받고 나면 다시 이자가 똑같이 나오느냐? 그건 달리죠. 그죠? 100만 원 넣어놓고 한 달에 10,000원씩 이자를 주겠다 해서 한 달에 만 원 계속 받으면은 이자 받았네 하면 안 되는 거죠. 10,000원 집어넣으면 내 원래 원금은 어때요? 원리 합해서 101만 원. 그럼 101만 원 가지고 더 나와야 되니까 또 11,100원 정도는 적어도 나와야 되는 거죠. 뭐 우수료 좀 더 뺀다면. 그럼 그 다음 되면 또 102만 100원이니까 또 102만 100원을 또 해가지고 하면은 1202원 이렇게 하여튼 나와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여튼 그렇게 넘어가는 복리 계산하고 똑같이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넓이도 S0에 1 플러스 요게 이제 뭔지 몰라서 팽창을 하게 되면은 요걸 제곱했다라고 처리할 거예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면 제곱하면 떨어지면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의 더하기의 제곱승은 아주 작다고 치면은 이걸 여기다가 갖다 놔도 되죠. 그래서 지수를 개수로 바꿔도 됩니다. 근사로 하면. 이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써요. 그럼 최종 부피는 또 원래 부피에다가 1 플러스 델타 t 해가지고 이거에 3승을 집어넣어서 3알파 해도 됩니다만 여기 베타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베타라 쓰기도 합니다. 뭐가 당연히 우선이니까요. 베타를 줬으면 베타 먼저 써야죠. 안 줬으면은 알파를 3배 해가지고 부피 팽창률로 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 그러고 났더만 밀도라는 게 나옵니다. 부피당 질량이에요. 근데 가열을 빵 해버리면 질량은 그대로 남는데 부피가 어떻게 해요? 원래 부피에다가 1 플러스 베타의 델타 t가 곱해진 값으로 바뀌죠.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해주면 원래 밀도가 있고 분모의 베타 델타 t로 간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분모 파트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는 점점 작아지더라. 또 해보니까 부력 파트를 보니까 V, 로, G로 나오는데 V는 누구 거? 물체죠. 그것도 잠긴 부분이죠. 그럼 로는 유체입니다. 그걸
담고 있는 그 유체입니다. 그럼 팽창을 하면 어떻게 해요? 물체도 팽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체도 팽창을 합니다. 하지만 유체는 분모에 팽창을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G는 팽창할 리가 없죠. 그러면 얘들을 1, 얘들을 2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부력은 원래 값이 있는 데다가 분자도 1 플러스 델타 T, 베타 델타 T, 1 플러스 베타의 델타 T로 나뉘더라. 그럼 여기는 누구 거? 물체 거. 그래서 물체가 빨리 팽창하느냐 혹은 여기는 두 번째 유체 거. 그래서 가열을 했는데 담고 있는 유체가 빨리 팽창해버리면 분모가 커지니까 부력은 더 작아집니다. 근데 유체보다는 물체 자체가 그냥 빨리 팽창해버리면 더 부력이 커진다라고 보는 거죠. 물체가 위에서 누르는 힘이고 유체가 밀려나가지고 다시 들어가면서 나와라고 하면서 밖으로 빼내는 힘이죠. 그러면은 물체의 중력과 유체의 부력이 서로 딱 맞을 때 평행이 될 겁니다. 그럼 팽창하는데 이게 더 빨리 팽창해버려요. 그럼 이게 원래 4개였는데 이게 3개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부력이 더 커졌죠. 그러면 쑥 올라와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얘가 먼저 팽창해버려요. 그럼 받칠 수가 없죠. 그럼 더 들어와서 유체에 더 잠기게 해서 부력을 더 키워야 되겠죠. 뭐 그런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력의 변화까지. 여기까지가 원래 어려운데 뭐 추론을 하다 보면 여기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연력학 기본 개념을 마칩니다. 그죠? 네,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갈게요. 1번. 열량계 얼마짜리를 얼마 넣고 막 하니까 열 온도 변화를 보자라고 나오는 거죠. 자, 제일 처음에 20도가 있습니다. 열량계에 물 150을 넣습니다. 그럼 여기 20도에는 물이니까 물의 비율은 1이죠. 그래서 150, 열 용량이 150입니다. 근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열량계가 있는데 재질이 뭘지 모르니까 그냥 열량계의 열 용량이 요만큼이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60도 온도가 높은 놈이죠. 물 120g입니다. 그럼 여기에 물만 부었으니까 120. 그래서 합쳤더만 뭐가 되는 거예요? 35도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량계는 그대로 있고 물은 몇 g을 넣습니까? 270으로 늘겠죠. 그 다음 여기다가 다시 100도씨로 가열한 무엇을? 알루미늄 조각을. 그것도 알루미늄은 비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125g이 됩니다. 넣었더만은 최종적으로는 몇 도? 40도로 간 거죠. 그럼 보입니까? 그림을 그려가면서 쓰세요. 그럼 최종으로는 270의 물과 열 용량과 알루미늄 125g이 들어가 있는 그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럼 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요 흐름에서 120이 60에서 35로 줄면서 내놓은 열은 어디로 가요? 150과 H가 합친 것이 35와 20의 차이로 합쳐질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흐름에서 보면 100도씨에서 40도로 바뀌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125g의 비열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올라가는 거는 얼마? 40에서 35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보니까 270g의 물과 용기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는 거 1개 구했고, 그럼 그게 구해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모르는 거 1개 해서 모르는 거 2개씩 2개 해서 처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2번은 잘 보면 기체가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것도 피스톤에 연결되어 있는 두 용기 안에. 그죠? 양쪽 기체에는 P0, V0, T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왼쪽은 T0를 유지하면서 오른쪽만 바꿨어요. 그래서 요게 처음엔 요게 이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요대로 있었는데, 변화시키기를 얘를 뭐로 바뀌었어요? 요것만 T로 바꿉니다. T. 그럼 뭔지 모르겠으니까는 PA, 그 다음에 PB, VB로 가고요. 그럼 얘들도 뭐 얼마가 된지 모르겠지만은 얘는 온도는 그대로 지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PA와 VA가 되겠죠.
자, 지금 뭔 짓을 했습니까? 두 기체에 있다고 했으니까 두 기체에 몰수도 똑같다고 치면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기체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기체는 PVTN 4개의 변수를 가지고 처리합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변화시켰다라고 하면 변화시킨 걸 주고 그러면 모르겠는 4개 정도는 이제 이렇게 놔두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관계식을 봐야 돼요. 뭐 어떤 조건이냐? 이렇게 보니까 두 기체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H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H자. 그럼 이게 강체죠. 그것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얘들이 평형이네. 처음에도 평형이고 나중에도 평형인 거죠. 그러면 강체 평형은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F는 0이고 시그마 토크는 0입니다. 그럼 왼쪽에서 기체가 미는 힘이 있을 거고 오른쪽에 미는 힘이 있을 텐데 이 둘의 합이 같으면 되죠. 그럼 기체는 압력으로 나타내는데 면적이 어떻게 돼 있죠? 별말 없나? 같은 넓이가 빠졌네요. 그래 보니까 피스톤을 가진 두 개의 같은 그릇에 같은 양을 넣고 같은 부피 넓이라는 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넓이가 똑같다고 칩시다. 빠졌네요. 여기 또. 그럼 넓이가 똑같다고 치면 넓이에 이렇게 해놓으면 처음엔 당연히 똑같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요게 똑같이 넓이는 그대로 있을 텐데 이게 PA로 바뀌고 PB로 바뀌어서도 이게 평형이 돼야 되니까 PA와 PB는 같다.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가 같다. P0와 같을지는 모릅니다. 같다는 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여기를 가열을 했다고 치면은 이 부피는 늘어났을 것 같은데 그죠? 요 부피는 줄어들었겠죠. 그럼 넓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요 밑단을 차지하고 있는 요 피스톤 요 밑에 요 부위를 차지하면 요걸 길이 L0 하면 요게 줄었겠죠. 그죠? 그럼 안에 있는 피스톤은 크기가 그대로니까 여기서 없어진 구간만큼 여기 더 생겼을 겁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 가능해요? L0 더하기 L0였는데 LA와 LB의 합으로 바뀐 거죠. 그럼 여기다가 양쪽에 S가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은 거 곱해주니까 원래는 이게 기본인데 요 케이스 넓이가 똑같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V0와 V0 두 개 더한 게 VA와 VB로 바뀌었다고 하죠. 그래서 부피가 줄은 만큼 늘어나서 합한 게 일정하다 해서 두 번째 조건 이 두 개가 합해서 2V0가 돼야 된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PA와 PB가 같다. 그럼 두 개의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모르는 게 4개인데 2개 나왔으니까 이제 끝났어요. 왜? 2개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에서 그냥 다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P0, V0는 NR, T0라 하고 그럼 PA, VA는 NR, T0 그 다음에 PB, VB는 또 NR, 그냥 T 이렇게 해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연립을 하면 전체 흐름이 다 나올 겁니다. 나머지 연립 방식입니다. 상황을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수식을 세울 수 있겠냐. 실제로 이거는 크게 안 어려워요. 이거는 역학을 좀 했으면 다 알고요. 이상기체 상태 방식 모르면은 연립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디서도 안 가르쳐 주는. 이렇게 하면 원래는 요 구간의 합이 일정하죠. 왜? H자의 길이, 폭은 똑같으니까. 합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요 케이스는 넓이까지 똑같으니까 부피 변화한 곳이 똑같겠네. 라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리해 보세요.